자, 하나, 둘, 셋. 한 명. 하나, 둘, 셋. 아, 이제 문을 띄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인사부터 합시다. 인사부터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프리버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릴리프입니다. 여기가 지금 서해바다 태안이고요. 도는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안면도죠? 예, 안면도. 맞습니다. 안면도고 오늘 저희가 이제 저녁인데 오전에는 서해 비가 오는 바람에 사실 계획했던 대로 많이 다니지는 못했지만 한 군데 돌아다녀 봤잖아요. 아, 그렇죠. 어떠셨습니까? 뭐 처음에는 못 찍을 것 같았는데 막상 찍으니까 뭐 재밌게 잘 촬영하고 왔습니다. 뭐 드론이 일단 다 살린 것 같아요. 랩터랑 드론이. 뭐 저는 인스타 360 그렇지. 최근에 샀는데 좋습니다. 뭐 여러모로 사용하기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릴리프 형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선택한 여행지가 별로였어요. 너무 지적이셔가지고 좀 끊고 갈게요. 아니 오늘 왜 그러냐면 여행지는 좋았는데 오늘 날씨가 안 받쳐줘가지고 그 흐리고 뭐 미세먼지인지 뭔지 모르는데 뿌해가지고 제대로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갔던 여행지가 로케가 되게 이쁘기는 한데 거기가 이제 자연 훼손을 방지하고자 바리케이트가 쳐 있어가지고 조금 제한적으로 관람이 가능했었어서 그 부분은 사실 좀 아쉬웠어요. 맞아요. 네. 모래 언덕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제 프리버드 형이 올라가려는 걸 겨우 잡았거든요. 그래도 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뭐 좀 건진 것 같기도 해 영상. 네, 좀 날씨가 흐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어쨌든 저희가 좀 재밌게 시간을 보내다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의미 있죠. 네, 또 하나의 뜻깊은 추억을 또 만들어서 그 부분은 만족을 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 이제 이런 녹화 세팅을 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있었어요. 이번 코너는 About 프리버드. 네, 자막 딱 띄워질 겁니다. About 프리버드.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프리버드 형님의 영상미에 대해서 또 많은 시청자들이 어떻게 찍었지? 그런 궁금증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좀 오늘 이렇게 해소해 주시면은 아마 구독자들이 좋아하지 않으실까. 네, 맛집을 가면은 그 마지막 비법 하나 안 가르쳐 주는데 그런 거 없이 좀 허심탄회하게 알겠습니다. 비법을 좀 근데 이게 비법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타고난 거예요. 아니야. 아니 근데 알려줘도 우리가 못해. 아니네.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일단은 뭐 저는 그 트랜지션 아까 말씀하셨는데 트랜지션은 진짜 자연스럽게 정말 그 촬영 트랜지션으로 하는 거는 이제 카메라트님이 진짜 잘하고 저는 플러그인 씁니다. 플러그인 사가지고 플러그인으로 트랜지션 넣고요. 뭐 여기에 따른 노하우 이런 거는 모르겠네. 근데 그 음악이랑 분위기에 맞춰서 트랜지션을 조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조합해서 사용을 하고 옛날에는 트랜지션을 많이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플러그인을 되게 옛날에 이제 그런 걸 사용하다가 이제는 유행이 지금 지나서 이제 직접 카메라로 트랜지션을 하던가 마스킹을 따서 이렇게 트랜지션 하고 그런 게 이제 한 차례 다시 찾아왔다가 또 그거 지나고 나서는 트랜지션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픽스샷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유행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죠.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쇼츠 문화랑 릴스랑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플러그인을 이제 점점 또 사용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도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내가 직접 작업을 하지 않고 이게 어디선가 이제 돈 주고 사든 가져와서 뭘 하든 이런 게 저는 창피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은 어떤 플러그인이라는 팀한테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요청을 하고 플러그인한 팀이 제공을 해주고 제가 그거를 컨펌을 하고 제가 고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되게 창피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게 뭐 창피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아니라 생각을 하고 그 뭐 어떤 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적재적소에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또 누구의 손맛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매운맛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짠맛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정말 조화롭게 만든다는 게 또 되게 저는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하나 되게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출이에요. 연출. 이 사람은 어떻게 여기서 이런 장면을 연출을 생각해냈지? 저도 한 번씩 볼 때마다 놀랄 때가 있고요. 우리 리프 형님은 어제도 그랬지만 그거 계속 보고 있어요. 프리버드 형님 영상을 닳도록 보고 있어요.
과장하는 거 아니십니까? 지금 그 맥북 단 거 못 봤어요. 좀 아, 달아 있는데. 예, 그 키보드 스페이스바가 많이 좀 달아 있는데. 액정이 깨질라 하더라고. 그렇게 이제 형님 연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는지부터 해가지고 형님만의 좀 노하우 공개 좀 해주셨으면 이게 좋겠는데. 뭐 일단은 제가 게임 회사에서 시네마틱 영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게임 그 CG 작업을 하면서 해왔던 거를 그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이게 좀 한계가 있잖아요. CG랑 이제 현실 속에서 할수 있는. 그 중에서도 현실에서 할 수 있을 법한 거를 뭐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먼저 이제 저는 그 플러그인도 많이 사지만 네. 저 뭐야 합성 있잖아요. 네. 그 실제적으로 합성을 잘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합성 같은 거 예를 들면 땅이 부서진다든지 뭐 폭발을 한다든지 그런 소스들도 유심히 보다가 비싸더라도 저는 좀 사고 싶은 건 사는 편이라서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땅바닥이 이렇게 부서지는 거를 제가 그걸 보고 이거 재밌겠다. 루아가 제 딸 이름이 루아인데 루아가 땅바닥을 주먹으로 쳐서 깨지는 거를 한 컷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럼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에서 계속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듣다 보면은 그 하이라이트가 아무래도 땅을 부수는 거니까 네. 그 음악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랑 잘 어우러지는 걸 먼저 찾아요. 그러면은 그 포인트, 그러니까 보통은 후렴구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포인트에서부터 스토리를 이렇게 뽀개져서 이렇게 뽀개져? 스토리를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 예,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처음에 우리 루아가 뭐 이렇게 아빠 어디가 이렇게 막 잔잔한 걸 만들어 가다가 마지막에 내가 미안해 아빠가 내일도 또 늦을 것 같아 못 놀아줄 것 같아 그러면 뭐 루아가 막빵뭐 이런다든지 이런 식으로 포인트 하나만 딱 잡아놓고 그 포인트에 맞춰서 음악 포인트랑 맞춰가지고 이렇게 역으로 들어가는 걸 한 70% 정도 작업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저랑 비슷한데 난 왜 연출이 안 되지? 아니요 그거는 저도 음악은 그렇게 써요.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역으로 가요. 그거는 저거 연출이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스타일의 차이라서 그렇죠, 뭐 연출을 사실은. 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뭐 저는 뭐 부수고 액션도 많이 했고 그런 차이인 거지. 확실히 네 그런 뭐 장르라고 해야 되나? 장르의 영상의 차이죠, 장르 사실은. 네. 그런 차이예요. 저도 하나 또 말씀 안 해주신 거 있잖아요. 또 숨기신 게 있어요? 아니 숨긴 거라기보다는 네. 이 행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플러그인에 쏟아부은 비용이 엄청나다고.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얼마나 쏟아? 그게 뭐 차 한 대 값이라는 소리도. 그 네. 정도는 아니고 가격을 얘기해도 되나? 다 합쳐 토탈? 뭐 어때요? 개인이라는 건. 가격은 네. 시원하게 공개해 주세요. 예, 시원하게 공개해주세요. 예전에는 무료 버전 많이 찾아다녔는데 이게 나중에 유료 버전을 하나를 사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무료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유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퀄리티가.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플러그인을 판매하는 거기 이제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장난감 박스처럼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 가지고 다 이렇게 디자인 이렇게 진열을 해 놔요. 그러면은 마치 쇼핑 중독처럼 그거를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그 박스만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쓰겠지. 그러면서 일단 구매해 놓고 그걸 바로 뭐 테스트도 안 해봐. 그냥 구매하고 막 이렇게 막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뭐 장비를 사고 막 그거 보고 흐뭇해하듯이 나는 이제 저걸 난 가지고 있어. 그냥 그렇게 쇼핑 중독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사다 보니까 플러그인만 했을 때는 그래도 한 뭐 300만 원 좀 넘게 쓴 것 같아요. 한 400만 원 좀 안 되게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도 300이면 카메라 한 대 값인데. 그죠. 근데 거기에 카메라한테 값이 너무 그런 합성 그 영상이나 그다음에 효과음도 진짜 비싸요. 엄청 비싼 거를 왜 아까 같이 이제 루아가 땅바닥을 부수는 그걸 생각했다. 그러면 그거를 유튜브나 이런 데서 무료 버전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제가 믿고 보는 그런 사이트에서 그거를 사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거기서 골라서 이제 사용을 하죠. 그거까지 합치면은 또 더 많죠. 경차 한 대 나오나요? 경차 한 대 나오죠. 오. 경차가 얼마예요 요즘에? 2,000이요. 이게 아니. 저 며칠 전에 샀잖아요. 난 차값을 잘 몰라가지고 아니 그 정도 절대 안 됩니다. 그 며칠 정도까지 전에 제가 아니고. 경차를 사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릴리프 형님이 경차를 샀다는 이유는
결혼을 하셨거든요. 공교롭게도 네. 여기 사회 제가 보고 축가. 아우. 축가. 구성원들이 다 모였네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그 영상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들어갈까? 모르겠네. 가겠죠? 아니 근데 네. 축가를 찍어준 사람 많아가지고 그 사회를 찍어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사회는 별로 없었나요? 없더라고. 한번 찾아볼게요. 네. 네. 찍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품절남이 되셔가지고 우리 릴프 형님 오늘 또 형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가까스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형수님께 이 영상 보면 난리 나겠다. 형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신혼인데 여기 와 있어요 지금. 맞아요. 지금 몰디브에서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며칠 안 됐죠 몰디브에서. 신혼에 지금 당꿈에 있으셔야 될 분이 이렇게 시커먼 남자 세 명이면 이곳까지 오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형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아, 전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세요 빨리. 90도. 형수님. 제가 릴리프님 오늘 지금 체하셨는데 제 바늘로 따드려가지고 금방 좋아지셨습니다. 네. 그 바늘 따기 전에 그 주문이 진짜 확실한 모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야. 짤 올라갈 거예요. 우리 할머니인 줄. 네. 그러면은 그 형님의 그 연출, 아까 다시 연출 얘기로 돌아가서 연출했을 때 어쨌든 하이라이트를 딱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머지 스토리를 풀어 나간다. 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차에서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또 구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런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셋의 공통점은 뭐 상업보다는 취미로 영상을 이제 테스트하거나 공부하거나 이제 취미로 만들고 싶은 영상을 만드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더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제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하니까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좀 더 실험적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번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그 뭐 라트님은 그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는 사실 영상을 시작하게 된 게 되게 짧아요. 첫 카메라가 알파 6400이었고 알파 6400을 호기심에 샀어요. 근데 알파 6000을 사게 된 계기도 저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미러리스라든지 뭐 캠코더라든지 아니면 뭐 시네마 카메라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었기 때문에 고퀄의 영상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그런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게 필요한 줄 알았다가 요만한 카메라로도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고 너무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장비를 구입한다는 게 선뜻 내가 또 방치해 놓을 수도 있고 그런 저런 여건들 때문에 그때 샀던 갤럭시 노트 10으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기기에 대한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파 6400을 구매를 하게 됐고 알파 6400을 샀을 때 또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오류가 뭐였냐면은 초보인데 당연히 영상 퀄리티가 좋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찍었는데 뭐 화질도 너무 별론 것 같고 뭐 그때 당시 뭐 화벨이 맞았겠어요, iOSO가 맞았겠어요, 그런 게 다 깨지다 보니까 그런 게 무너진 상태의 푸티지는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카메라가 문제다. 3개월 만에 3개월도 아니었다 2개월 만에 알파7 M3로 기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더 진지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M3? 예, M3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의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우리 모두 좀 M3가 약간 기념비적인 바디가 아닌가요?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M3 맞아요. 안 썼어요. 이거. 여기 릴리프 형님은 그 영상 역사가 굉장히 기시잖아요. 길죠. 근데 영상은 없잖아요. 없어요. 옛날에 그 뭐 고프로로 저기 진짜 옛날에 스노보드 타시면서 그 막 뒤에서 막 따라다니면서 슬로우 모션을 찍고 막 만들었던 영상 보면 엄청 멋있는데 그때부터 시작 아니세요 혹시 그 스키장? 그렇죠. 시작은 2010년. 네. 릴리프 형님 채널에 들어가시면 진짜 7년이었나요? 아주 긴 역사 동안 촬영해 놓으신 영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릴리프 검색하셔서 하지 마. 왜 그런 거 왜? 릴리프 꼭 검색하셔가지고 영상들 보시면은 그간 촬영하신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백업용이라 안 들어오시는 게 낫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셔도 겸손하셔서. 이제 들어오셔서 구독 많이 늘어나는 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거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겠군 하면서 뭐. 근데 두 분의 채널을 갖다가 제 채널을 많이 보면 실망을 엄청 할 거래요. 그거는 이제 우리 알잖아요, 릴리프 형님 성격이 겸손하신 거. 엄살왕. 그래서 이게 엄살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의 그 시작으로부터 넘어가서 이제 프리버드 형님은
어떻게 영상을 접하고 지금까지 아, 오게 되셨는지. 그 뭐지? 핸드폰 옛날에 그 폴더폰 같은 걸로 친구들이랑 동료들 이렇게 막 찍어주고 이제 그때는 프리미어로 이제 편집을 했으니까 편집을 컷 편집해서 아 그리고 프리미어를 쓰셨어요? 회사에서는 이제 프리미어로 컷 편집을 했죠. 아, 지금도 프리미어로 하고 어. 그러다가 뭐 누구 생일이면은 몰래 찍은 거 모아가지고 이제 뭐 보여주고 그럼 그거 보고 다 같이 보고 막 웃고 네. 근데 그런 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핸드폰으로 많이 찍고 그러면서 하다가 본격적인 거는 본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저 원래 루아 TV 했었거든요. 저희 딸 그래가지고 루아 TV. 예전에 그 사진은 좀 찍어가지고 사진기 니콘 뭐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캠코더를 그냥 하나 샀어요. 소니 캠코더 하나 사서 루아 TV 본격적으로 해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찍기 시작했죠. 1년 좀 안 되게 좀 하긴 했는데 그때 하다가 회사에서 그런 모션 캡처 메이킹 필름을 만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실내였고 조명을 너무 세게 하진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노이즈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 캠코더가 꽤 그래도 좋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분이 촬영을 하셔야 되니까 M3를 그때 대여를 해서 촬영을 했죠. 편집은 제가 있으니까 그 두 개가 당연히 비교가 됐고 똑같이 S로고 2로 그때 이제 촬영을 하고 했는데 그때 국룰이었죠 S로부터. 너무 노이즈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 정리하고 저도 M3를 사서 루아 TV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좀 하다가 그때 콩순이 영상 저 콩순이 전설의 영상. 콩순이. 그거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프리버드 채널을. 제가 실은 프리버드 형님이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영상이 콩순이 영상이거든요. 이게 저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고 뜻깊은 영상이고 지금도 형님 말하면은 제가 형님 그 영상은 진짜 레전드 영상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직도 너무 이 뇌리에 강력하게 박혀 있어요. 이게 이제 루아 딸 맞아요. 루아와 함께 촬영을 한 영상인데 거기에 대한 스토리나 디렉팅이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6살. 콩순이 영상은 루아가 잘 따라줬어요. 근데 너 그때는 또 트랜지션 좀 많이 넣어가지고 과하지 너무 않아요. 지금 봐도 그렇지만, 네. 어떻게 이 타이밍에 이 현실의 야채와 또 장난감 야채가 번갈아가면서 교차 편집이 되는지 지금 봐도 되게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형님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교류가 되기 시작하면서 형님도 이제 같이 영상 제 걸 또 봐주시고 저도 또 형님 영상을 보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네요. 그렇게 아주 좀 기념비적인 영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릴리프 형님의 또 이 영상 히스토리. 저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2010년이시면 네. 와. 그러니까 영상이 원래 전 카메라의 카자도 몰랐고 네. 카메라의 C자도 몰랐고 관심조차 1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 스노우보드에 미쳐가지고 예, 지산 리조트에서 네. 얘기 되나 이거? 지산 리조트에서 여기 되죠. 스노우보드 타면서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누굴 찍어줘야 된다는 거 나는 개념이 없으니까 저는 네. 카메라를 싫어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도 생각하는 게 그때 제가 아이폰 3GS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전면 카메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빗자루에 그 비만 빼가지고 나무 막대 있잖아요. 처음으로 셀카봉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 그때 했으면 내가 천시하시구나. 특허 냈으면 다 내 건데 그 돈. 네, 뭐 생각은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전기 테이프로 꽁꽁 묶어가지고 저를 촬영한 영상이 제 채널에 있긴 있어요. 지금 비공개돼 있나 공개인지 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찍게 된 게 시초였죠. 이제 네, 시발점이 된 거죠. 거의 그 셀카봉을 네. 아무도 안 쓸 때 그렇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쓰면서 며칠 뒤에 또 이제 완전 스노보드에 미쳐가지고 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 골프채를 들고 타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니 이 사람들 왜 골프채를 들고 타지? 했더니 그게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고프로? 네. 골프채 여기 끝에 그 되게 콩나물 같이 생긴 데다 이렇게. 고프로는 이미 나왔던 거예요. 이 악세사리들이. 그래서 난 처음 멀리서 보면 골프채예요. 네, 골프채로. 진짜 골프채가 네. 아니고. 난 진짜 골프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영상 찍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고프로로 또 갈아타고 거기서 또 욕심이 생겨서 최초에 제가 산 돈을 주고 산 카메라는 이제 캐논 100D였긴 한데 그때는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진 한번 배워보자 해서 샀는데 실패했죠. 안 되는구나 난. 그런데 다시 이제 영상을 또 한번 해보자 해서 산 게 올림푸스의 EM1.
올림푸스. 아까 저희 여행지에서 이야기했던 그 예, EM 그 플래그십 바디예요, 나름. 물로도 씻어 쓴다는 네, 그 물로 EM. 씻어 쓰는. 네. 그거를 해서 뭐 EM5 그 다음에 저거죠. 소니의 A7 S 시리즈를 샀고 그 다음에 S2로 또 바꾸고 2014년경인가 15년인가 그런 것 같아요. 최고의 렌즈와 최고의 바디를 다 샀어요. 한 돈 1,000만 원 넘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돈 1,000만 원 물론 지금도 크지만 그때도 그래가지고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걸 제가 금액까지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찍은 영상을 봤어요. 필름모델 거를. 근데 너무 시네마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 프리버드님이나 카메라트 이제 채널의 그 영상을 보는 듯한. 네. 그래서 나도 비싼 카메라 사면은 나도 저렇게 찍을 수 있구나. 그래서 다 산 거예요, 무리해서.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이 디바이스 장비들이 좋은 건 뭐예요? 재료가 거지 같은데. 재료라 하면 어떤 근데 영상 클립을 얘기해요. 푸티지. 아. 그러니까 이거 편집도 제대로 못 하는데 너무 비싼 돈 주고 그때 2470GM, 70200GM. 지금 뭐 2까지 나왔죠. 네, 그거를 다 샀죠. 근데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A6500으로 갔습니다. 그거를 6년을 썼어요. 의외로 풀프에서 크랍바이로 네. 갔네요. 이제 제 실력을 아는 거죠. 이게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실력이 없는데 이 카메라에 대해서 이해력도 없는데 부족한데 괜히 잘못 샀구나 해서 크롭 이제 A6500과 18105 그때 국민 네. 조합 세트였죠. 최고의 조합이죠. 네. 그거 하나로 6년간을 버텼습니다. 중간에 단렌즈 하나 껴서. 진짜 오래 버티셨네. 진짜 고인물이시네요. 2010년이면 13년이 된 거잖아요. 횟수로 맞췄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A7 M3를 잠깐 들으려고 했는데 그 AF 때문에 버렸어요. 6500이 AF가 굉장하거든요. 네. 그게 좀 의외였어요. 네. 6400보다도 M3보다도 6500이 더 좋다. 6500은 정말 AF를 놓치지도 않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잡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M3가 정말 쓰레기였어요. 쓰레기였고 그래서 다시 이제 6500을 또 이제 이어가다가 S3가 이제 나오면서 근데 그것도 왜 S3로 갔냐면 신형이라고 제가 바꾼 게 아니라 6500에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활용도 그리고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걸 다 이제 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걸로 더 이상 더 표현할 수가 없겠구나.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개조죠. 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색 영역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S3로 가자 10비트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갈아타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요새 좀 바디들이 조금 비싼 걸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영상을 잘 찍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이게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저한테 색 보정을 알려주신 이제 스승님들도 보실 거고 그분들도 보면은 좀 놀라실 거예요. 그분들이 알려준 거에 대한 제가 좀 복습을 하고자 또 새로운 또 영상을 또 맛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바디로 온 거지 제가 엄청난 걸 찍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라죠? 좀 엉뚱맞죠? 생뚱맞고. 제가 봤을 때 릴리프 형님의 성향이 영상 연구가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의 푸티지를 놓고 테스트하고 그거에 대한 뭐 하드웨어적인 지식부터 모든 거를 계속 탐구를 해요. 끝까지 왜 이런 색이 나오는지 뭐 이 데이터 처리량은 얼마인지 그런 부분에 되게 해박하고 질문을 하면 또 그때그때 대답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릴리프 채널로 들어가셔가지고 아니 거기 아무것도 없다니까 진짜 댓글을 남겨주세요. 광고하지 말라니까요. 진짜 구독하시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형님 뭐 색보정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색보정 강의 정도를 지금 오픈 클래스를 하셔도 이런 말씀하시면 저를 알려주신 분들이 웃어요. 원래 이제 스승님이 있고 제자가 있고 또 그 제자가 성장을 해서 또 다시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건 색보정은 이분보단 잘해요. 저는 럿 사용합니다. 럿 사용하고 근데 럿이 위에 최고예요. 네, 럿이 최고고 따로 너무 잘 저거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색감 이야기도 했고 뭐 영상 기기 그간 사용해왔던 기기도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사실 이거 계획 하나도 없이 지금 촬영하는 거라서 맞아, 막 산으로 갈지도 몰라요. 네. 근데 지금 딱 드는 생각이 이제 영상인들 모이면 항상 그 화두가 있어요. 항상 논하는 캐논이냐 소니냐 뭐 파나소닉이냐 그거 한번 저희 한 명씩 네, 입장을 생각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한번 싶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건 궁금하네요. 네,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프리버드 형님부터 한번 저는 다들 많이 쓰는 그 브랜드 중에서 네.
뭐 뭐가 더 선호한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형님이 뭐 캐논도 써보셨고 소니도 써봤는데 뭐 거기에 장점은 이 브랜드는 뭐 이게 더 좀 더 좋고. 저는 근데 뭐 많이 안 써가지고 사진 찍을 때 니콘으로 촬영을 했고요. 아 니콘을 쓰셨구나. 네, 니콘이랑 그때 캐논 거 두 개 고민하다가 그때 저한테 그 파신 분이 남자의 바디는 니콘이다. 그 왜요 물어봤더니 혹시 아니죠? 남자의 바디 아니, 그건 아니죠. 네, 아니죠. 왜요 그랬더니 다행이다. 이 셔터를 눌렀을 때 그 셔터 소리가 니콘이다.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해가지고 캐논, 니콘 다 들어봤는데 아저씨가 또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누를 때마다 막 니콘 건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니콘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니콘으로 사진 찍고 나중에 이제 캐논으로 바꿨죠. 그 마크 2, 오디 마크 2에서 2470으로 사진 그 영상도 됐잖아요. 그때 오디 마크 2 영상 촬영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다들 그걸로도 영상 많이 촬영하고 그랬어요. VDSLR 시대를 연 바디가 막 제가 그 바디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잘 맞아, 이쁘게 맞아. 잘 나도 나왔어요. 그렇게 네. 그때 이제 바꾼 게 다 팔고 바꾼 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니에서 저거 이거 캠코더 거기서부터 소니 생활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예, 그래서 다른 바디는 더 많이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바꾸기도 뭐해요. 지금 다 사놓은 게 다 소니라서. 그러면 형님이 어쨌든 캐논에서 이제 넘어오신 거고 지금까지 소니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소니로 다 사가지고 네. 이렇게 바꿀 수도 없고 그래. M3에서 넘어갈 때 뭐 그때 당시 나왔던 이오스 R5나 파나소닉의 뭐 S1H 등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그래도 끝까지 고수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페이스.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또 알아가는 게 난 너무 귀찮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마 릴리프님이나 이제 뭐 카메라트님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제 오히려 재밌어할 거야. 새로운 걸 알아가는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근데 저는 뭔가 그런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알아가는 게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하던 거 그냥 하고.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점점 뭐 제자리 걸음, 내가 쓰는 브랜드가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다른 브랜드에서 막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에는 저도 어쩔 수 없이라도 이제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다 비등비등한데 내 자의에 의해서 저것도 한번 해봐야지. 뭐 그게 너무 귀찮아서. 그러면 R5가 나왔을 때 8K가 가능한 최초의 미러리스였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 뭐 호기심이라든지 전혀. 혹하는 거 없었어요? 네, 저 8K 관심 없습니다. 지금. 아, 나중에 8K 평준화가 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관심이 좀 생기겠죠. 아. 지금은 제가 이렇게 뭐 상업 영상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러면은 이제 릴리프 형님은 대표적인 3사로 할게요. 파나소닉, 캐논, 소니 중에 이제 형님께서 생각하시는 고유의 뭐 이런 느낌. 저는 그 외에 다른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더 있으시면. 우선은 근데 지금 워낙 네. 소니 바디가 좀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국을 누굴 따라 가봤는데 캐논이 좀 많더라고요. 방송국은 예능 쪽은 근데 친구 이제 말이 우리 그렇더라고요. 같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추어라던가 뭐 이렇게 그런 데서는 소니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뭐 AF 때문에 소니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저도 현재까지는 뭐 소니를 솔직히 좀 좋아는 해요. 다른 브랜드보다는 좋아는 하는데 이제 단점은 색감이 저기 뭐라고 해야 돼? 얼마 전에 어떤 유튜버 보니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는데 색감이 뭐 캐논 색감이 있고 니콘 색감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소니 색감이 있다라는데 저는 그 소니 특유의 그 안 좋은 색감이 하나 보여요. 약간 지금 S3 오면서는 많이 낮았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린기가 좀 있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또 마젠타도 끼고 이게 화벨도 중요는 하지만 할 때마다 어떤 데서는 또 마젠타가 많이 보이고 이래서 근데 제가 또 싫어하는 색감이라 그래서 근데 뭘 얘기해야 되지? 3사의 뭐 네. 제가 그때 써봤던 바디 중에는 하여튼 뭐 AF는 당연히 AF 때문에 소니를 많이 선호를 하고 손떨방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푸스가 최고였어요. 그게 좀 의외였어요. 저는 뭐 네. 손떨방 하면은 파나소닉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또 그 이전에 올림푸스. 근데 올림푸스랑 파나소닉이랑 옛날에 이제 마이크로포스도 연합이어서 아마 그때 무슨 그냥 확실한 건 아니에요. 모종에 걸어가 있어도 둘이 같은 걸 쓴다고. 올림푸스 제공을 해줬겠죠. 거기가 원래 광학 회사다 보니까 광학기계. 하긴 마포 렌즈가 라이카부터 해서 여러 회사들이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림푸스가 솔직히 좀 영상 쪽이나 이런 게 좀
사진 쪽에 조금 공을 들였다면 뭐 더 잘 됐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우선 철수도 했고요. 네. 참 슬픈 소식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철수 안 했어요. 우리나라만 철수한 네. 거예요. 예. 카메라 사고 완전 접은 건 아니고 이제 네. 국내 한정.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할 만한 카메라는 아. 지금까지 써본 것 중에 전 BMPCC를 추천을 합니다. 그 BMPCC가 네. 한번 써보신 분들은 꼭 이렇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뭐 가까운 마티부터 해서 네.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유튜버들도 많이 언급하시는데 첫째 이제 로우 파일이죠. 예. 생파일이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네. 예. 살아있는 생파일 모든 정보가 다 담기는. 처음에 제가 8비트 6500 쓰다가 이제 S3 쓸 때 10비트를 맞이했을 때 굉장한 우와 이게 엄청나게 놀랬거든요. 네. 아 이게 10비트의 세계구나. 음. 그런데 이제 BMPCC 6K 프로를 처음으로 제가 사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호기심에 돈 주고 샀는데 처음에 그 모든 게 수동이라 그리고 랩터 같은 경우에는 오토포커스 되거든요. 잘 되거든요. 위상차까지 있다. 위상차까지 있는. 네. 그런데 얘는 아예 다 수동이라서 그거 적응 못 해갖고 팔라고 내놨어요. 진짜 2주 만에. 그런데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뛰어넘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수동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릴 거지만 선샤인 스튜디오에서 한번 촬영을 했는데 그 바디로 첫째 색 보정할 때 어떻게 보면 그건 자기 만족 영역이에요. 색 보정할 때 12비트의 파워가 엄청납니다. 색 보정을 해보면은 그 다른 차이가 네. 진짜 체감 될 만큼 다른가요? 아우 체감이 뭐예요? 진짜 이건 뭐 드라마틱한 게 아니라 시네마틱하죠 진짜. 네.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진짜 하나같이 입모아서 하는 걸로 봐서 저도 그 바디에 대한 굉장한 호기심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살려고 하니 이제 걱정되는 게 모든 걸 MF로 해야 된다는 그런 또 부담감이 있어서. MF가 릴리프님은 일단은 동적인 촬영을 안 하시니까 MF 촬영의 재미를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 1인 영상 제작자로서 동적인 촬영을 많이 하게 되면은 힘들죠. 거의 이제 못하죠. 짐볼 같은 경우도 들어야 되고 그걸 움직이면서 엄청나게 빠른 걸 이렇게 막 촬영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아예 그냥 완전 픽스샷만 찍으시는 거 아닌가? 핸드헬드로 이렇게 촬영하시곤 하는데 달리면서 찍는다든지 뭐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류의 영상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막 극찬을 하시더라고 12비트의 그거를. 그러시더라. 이미지 품질.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저도 릴리프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을 때도 혹할 정도로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그때 약간 좀 생각은 했었어 나도. 진짜 그 써보신 분들이 평을 들으면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극찬들을 하시는 걸 두분 봐서. 다 그 랩터의 푸티지를 받아서 해보셨잖아요. 해봤죠. 네. 어떻던가요 느낌이? 그 형님의 랩터를 가져갈 뻔했어요. 위험한데? 위험 발언인데 이거? 네. 확실히 저게 가격 자체가 사실 넘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상응하는 이미지 퀄리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생각이 딱 먼저 들었습니다. 전. 프리버드 형님 보셨을 때는 어땠어요? 저번에 그거 백순 그거 리뷰 영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던 그거를 이제 먼저 랩터로 촬영한 걸로 이제 메인을 촬영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비롤 촬영을 위해서 제 거 FX3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같이 이제 모아서 집에서 편집을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럿은 쓰지만 럿만 올리고 끝내진 않아서 저도 뭐 기본적인 건 합니다 다. 어지간한 건 하는데 이거에 맞춰서 이제 FX3를 가지고 이제 막 색을 막 만지다 보니까 이거는 이게 또 너무 약간 저렴한 표현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FX3를 최대한 그 영상의 그 색감을 이렇게 맞춰가느라고 조금 힘들었는데 어쨌든 맞추긴 했어요. 맞추긴 했지만 그걸 그 과정 속에서 그걸 느꼈지. 제 16비트죠. 네, 16비트. 저거의 엄청난 그 장벽이라고 해야 되나? 장벽은 아무튼 뭐 거대한 그걸 맛봤습니다, 진짜. 맞아, 그냥 기본적인 푸티지 때깔 자체가 뭐 색 보정을 굳이 안 해도 일단 기본빵이 좋아요. 기본빵이 좋고 이제 거기다 색 보정까지 더 가미를 한다면은 정말 그게 극대화되는 바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또 쓰시는 분들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메인 바디 FX3랑 두 개를 단순히 놓고 봤을 때 FX3가 이제 랩터가 가지고 있는 색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얘는 그 과정 하나가 생략이 돼버려요 일단. 거기에서 오는 그 체감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크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BMP 시즌을 추천하는 이유는 BMP 시즌은 12비트, 랩터는 16비트잖아요. BMP 시즌은 찍고 그냥 정노출이라던가 약간 뭐 반스탑 정도만 이렇게 올리고 찍어도 되게 이쁘게 돼요 발색이. 그냥 럿을 갖다 입히는데도 아니야 로우 파일 자체가 럿을 그냥 입혀도 모든 게 잘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코모도를 썼을 때 16비트잖아요 그것도. 대충 럿을 이렇게 입혀서 만지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막 깽판을 놔도 막 다 살아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 레드 계열은 제가 써보니까 약간 언더로 찍었을 때가 더 좀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게 조금 의외였어요. 보통은 이제 안부 쪽 노이즈나 안부 쪽 디테일을 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로그다 하면은 그래도 최소 정노출보다는 한두 스텝 네. 높여서 촬영하는 거를 좀 권장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랩터는 또 그게 아니라고. 근데 제 생각, 네. 제 기준에서는 답은 아닙니다. 무조건 답은 없잖아요. 정답은 없는데 사용해 보신 이제 10비트 시대 이제 도래에서는 굳이 뭐 원스탑, 투스탑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노출로 찍어도 웬만한 이렇게 발색도 잘 먹고 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확실한 건 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럼 이제 코모도에서 바로 랩터로 점프를 하셨는데 네. 뭐 후회는 없으세요? 이거는 일반인들은 생각도 안 할 것 같아요. 거의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써보고 나서 안 쓰니까 그렇다고 또 심지어 그런 장면이 많이 연출되지도 않는데 그게 좀 아쉬운 면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끼리 얘기를 했지만 코모도는 이제 글로벌 셔터잖아요. 그건 그러다 큰 것 보니까 같아요. 뭐 간판이라던가 이게 불빛 같은 거 네. 보면 우선은 깜빡임이 없죠. 근데 이제 이런 우리 같은 뭐 랩터는 또 글로벌 센서가 아니라서 이게 좀 젤로 현상도 좀 있고 심한 건 아니지만 랩터도 또 빨라요, 되게 센서에서. 그래서 그런 건 없는데 그게 좀 약간 아쉬웠고 그리고 좀 무게적인 부분에서 무게는 랩터 확실히 굉장히 무겁습니다, 진짜. 무겁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팔 힘이 되게 약하잖아요. 저거를 웬만한 운동기구보다 운동이 더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야 릴리프 형님 진짜 팔 힘이 세시구나. 뭐 후회되는 거는 코모도 괜히 팔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유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유지를 하고 새로 들이지 않았을까? 얘는 이제 서브 바디로 두고 랩터를 왜냐면 메인 그때는 랩터가 어떻게 보면 꿈의 바디니까 네. 아나운서란다.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꿈의 바디니까 또 손쉽게 범접할 수 있는 바디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나니까 내가 너무 과한 지출이 있었구나라는 부분도 알게 됐고 코모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쟤를 어느 정도 이제 셋업으로 맞추면 이렇게 좀 적정선이었을 텐데 너무 과하게 맞췄구나.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후회죠. 네, 저희 릴리프 형님은 그 여행용 카메라로 이제 랩터를 들고 오시고 여행용 드론으로 이제 인스파이러를 날리시기 때문에 장비의 규모가 다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FX3가 이제 액션캠이지. 형님한테 액션캠이죠. 거의 뭐 고프로 수준 정도 비도 맞히고 물도 맞히고 눈에도 파묻히시고 아주 진짜 다이나믹하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약간은 좀 문화 충격이었는데 그럼에도 기기는 되게 깨끗합니다. 그러게요. 나도 신기하네요. 험이 쓰는데 네. 깨끗한 게 신기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쓰세요, 진짜. 굉장히 신경 써 쓰시고 정말 아끼면서 쓰시는데 저랑은 좀 다른. 이게 망가지거나 없어지면은 다시 살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돈이 없어서. 목숨과도 같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식같이 아끼면서 쓰는 건데. 근데 이제 앞으로 좀 힘들어지시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혼자보단 둘 혼자가 이렇게 됐으니까 아니시죠, 뭐 흔히들 뭐 내무부 장관 이렇게 그렇게 돼서 얘기를 하시던데. 장관님. 저 이제 형수님이 내가 보니까 이 결혼 전 후로 예. 좀 다르더라고.
그래요? 프로 좀 세졌어. 아, 세져서 내가 생각했던 느낌이 아니되면서 류리프님이 오히려 이제 앞으로 좀 힘들어질 수 있겠는데 그 생각이 좀 들긴 했어. 랩터가 코모도로 다운그레이드되고 막 그러지. 아니지. 그러진 않겠죠? 아니죠. 아예 사라지는 거지. 아예 사라져요. 이제 영상로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치. 이번이 마지막 여행일 수도 장비가 있고. 조금씩 없어지고 비자금, 언젠가는 네. 유모차가 생기고 유모차도 좀 아. 좋은 걸로 이제 막 사고 이제 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 비자금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말도 지금 하면 안 되는구나. 뭐 두 분이 편집을 하시더라도 제가 편집을 안 하고 올릴 거라서 가급적 좀 말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말을 좀 네, 주시면 저는 될것 같습니다. 편집 많이 안 할 거라서. 네. 그럼 우리 카메라트님 얘기하셨어요? 아 캐논과 네. 3사요. 네. 저의 의견은 이게 뭐 논란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 바디마다 장점은 있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여기 잠깐 네.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예. 진짜 전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예. 전 굉장히 실속파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속파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어떤- 살 거 다 사고 팔 거 다 팔아. 아 네. 그거는 확실히 있어요. 제가 R5도 얼마 안 쓰고 팔았죠. R5는 진짜 발열만 그리고 였으면, 이번에 M4 들으셨죠. 예. 그 전엔 뭐였죠? 잠깐 들어왔다 나간 거 잠깐 들어왔다 있잖아요. 나간 건 R7이었어요. 네, R7 있었죠. 예. 네. 근데 그 이유는 그것 때문 아니었나요? 리뷰 때문은 아니었어. 사실 그거 이제 산 김에 이거 그냥 두 개 낚으니까 한번 열심히 써보고 리뷰를 해보자 해서 리뷰를 한 거였는데 결국은 소니 쪽으로 그냥 다 몰빵을 하는 게 낫겠다. 저는 이제 제한적인 자원을 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릴리프 형님은 지금 R7 있었죠. 그냥 장식용으로라도 뒀을 텐데 그런 사정은 또 안 돼서 좀 진짜 실속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도 대답을 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 3사 중에서는 제가 이제 M3 다음 바디가 R5였어요. 캐논의 R5가 나오자마자 예약을 해서 샀는데 그 M3 쓸 때도 좀 마찬가지였던 게 그 푸티지가 되게 떨어졌던 게 그때도 제가 실력이 되게 지금 돌이켜 보면은 되게 실력이 좀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물이 나온 것이면 불구하고 저는 M3가 되게 안 좋은 바디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캐논에서 8K가 나오는 카메라가 나온다고? 야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지. 소니 거 다 팔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소니로 오면서 엄청난 그 재정적 손실을 봤는데 R5로 넘어와서 다 팔았어요? 예 다시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EF RF 렌즈를 꽤 맞춰놨었는데 생태계 이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감가를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너무 손해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 R5에 발열만 없었어도 소니로 안 오고 아직까지 캐논을 쓰고 있을 거예요. 이제 서브 바디로 뭐 또 다른 캐논의 바디가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 그 발열이 너무 컸어요.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FHD로만 찍고 있더라고요. 내가 8K, 4K를 보고 샀는데 이게 FHD가 말이 되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의감을 느끼고 한 3개월인가 5개월 사이를 쓰고 FX3로 넘어갔어요. 근데 FX3가 지금까지 쓰면서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게 지금 제가 산 지가 2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얘가 출시됐다는 거를 2년이 됐다는 걸 아직도 새삼 놀려요. 아직도 되게 신형 바디 같은 느낌이 나서 그렇죠. 기변병이 한 번에 나아짐과 동시에 아직도 좀 최신 기술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발열에 대한 걱정도 없고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뭐 색감에 대한 장점도 있고 또 반대로 소니는 뭐 색감이 나쁘다 그런 말씀이 많은 걸로 아는데 저는 요즘 생각이 그래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제 다른 리뷰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422 10비트를 GH5 때 먼저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바디들보다 색감이 먼저 월등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색 보정 관용도도 420 8비트와는 비교가 안 되고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색감에 대한 논쟁이 유의미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보정 관용도가 올라가고 물론 시간이 얼마 정도 더 드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만큼 실력만 있으면은 바디의 색감 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제 자기 손에 가장 익숙한 바디를 쓰는 게 맞아. 가장 현명한 생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면 이제 논란을 피해갈 수 있겠죠. 근데 R5를 들였을 네. 때가 언제예요? 시기가? 그때가 나오자마자였으니까 2020년 초중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8K 같은 경우에는 실용 영역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제 8K의 실용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게 결국은 지금 8K로 송출할 수 있는 매체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보는 사람들한테는 체감을 주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보정하는 사람, 편집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관용도를 그거는 주거든요. 맞아. 제가 쫙 당겨가지고 크롭을 하더라도 그만큼 데이터 손실이 적기 때문에
편집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편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럼 합니다. 4K였어도 발열에 문제가 있었어요? 4K를 사실상 원활하게 쓸 수가 없었어요. 좀 아, 짧게 끊고 치고 정도는 가능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열이 누적이 됐어가지고 맞아. 만약에 그 누적된다. 발열 경고등이 뜨고 꺼지면은 그걸 쿨타임 하는데 또 그만큼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30분 걸린다고 들은 거 같아. 짧게는 30분에서 뭐 1시간, 2시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때 당시 좀 음모론이 이거는 열 센서 온도에 대한 발열 체크가 아니라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락을 거르는 것 같다 라는 음모가 나중에 있었을 뭐 정도로. 풀리지 않았나 근데? 맞아요. 저 그게 작년 중순인가에 음. 드디어 그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들어서 지금은 R5도 충분히 쓸만한 바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어떤 바디든 간에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저도 점점 그렇게 근데 생각이 그게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업 영상이었고 엄청나게 큰 미디어 월 이런 데다가 걸린다든지 막 그 신경을 해상도를 신경을 써야 된다. 네. 당연하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카메라가 뭐냐 아니면 어떤 스펙을 갖고 있냐도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이 이제 뭐 그냥 우리가 보는 4K 뭐 TV 화면이나 네. 아니면 우리가 모니터로 이렇게 본 영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바디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바디보다는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색 보정이랑도 비슷한 쪽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사운드 있잖아요. 네. 효과음 사운드. 네. 제가 예전에 효과음 사운드 여러 개 막 써가지고 넣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 효과음 다 돈 주고 산 거냐? 근데 진짜 50대 50이었거든요. 유튜브에서 받은 것도 있어요. 그 때리고 뭐 하고 심지어는 제가 그 어떤 해외 유튜버가 하는 걸 장난으로 하는 걸 내가 보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 고기 덩어리에다 주먹으로 때린 걸 갖다가 소리를 좀 변조해서 퍽퍽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유료냐 아니면 만든 거냐 아니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냐 구분을 안 됩니다. 그게 그 뭐 진짜 전문가들은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 거랑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라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네. 그 사람이 그 갖고 있는 생각을 영상에 어떻게 담아서 전달을 하느냐. 네. 물론 그 영상에는 색감도 있고 네. 뭐 연출, 컷 편집, 타이밍, 음악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거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 아웃풋을 최종적으로 내서 보여주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얘기 들으니까 머스케진. 왜요? 아 근데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릴리프님은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목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릴리프님의 목적을 또 막 나한테 강요하거나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잖아요. 저는 원래 그 감으로 하고 항상 그랬어요. 귀찮은 것도 싫고 감으로 하고 그리고 제 감이 어느 정도는 다 맞아 왔다는 게 있었어요. 뭐 자신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거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누군가한테 컨펌을 받아서 돈을 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할 정도까지 제가 막 색을 막 틀어가지고 한 적도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뭔가 이게 온적은 없었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기본적인 걸로 색 공부도 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다시. 근데 제가 이제 릴리프님과 카메라트님 색 보정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너무 그동안은 공부는 했지만 근데 그렇게 기본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쫙 했던 게 아니니까 나도 이제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니지. 요즘에는 제가 요즘 다른 일이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공부를 시작을 했었죠. 기본이 중요하다. 그 자세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스포츠의 자세, 기본 자세가 기본 자세, 당구, 네. 볼링, 뭐 스노보드, 스키, 뭐 모든 거 간에 스포츠든 뭐든 처음에 배울 때 자세가 중요하듯이 모든 건 기본이 중요한 건데 근본. 그쵸.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의 감만 믿고 막 이렇게 건너뛰면 나중에 후회할 날이 와요. 뭐 후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거는 이제 프리버드 형님 이제 자신을 좀 겸손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도 있고 또 기본기가 중요한 것도 있고. 또 진짜 네, 중요하죠 기본. 네. 뭐 감이라고 다 이렇게 또 치부를 하시지만 많은 사람이 또 좋아한다는 거는 또 그 방법이 정석적인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서 치더라도 그게 또 하나의 새로운 또 기법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이 분위기가 다 너무 이제 겸손으로 해서 좀 깨보고자 좀 그렇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좀 말씀하신 뭐 주제랑 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동안 어떤 효과를 내면 네. 제가 직접 애프터 이펙트를 켜서 거기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보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무모한 짓이더라고요. 아니 만들어진 플러그인 많고 이걸로 하면 더 시간도 줄이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예? 에펙을 켜서 만들어내서 그건 시간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죠. 네, 다 노가다라. 물론 그게 다 성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부터 이제 10까지 내가 내 손을 다 거쳐야 마음의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형님이 자주 설명하시는 플러그인을 이제 각 분야의 팀들을 두고 있는 팀원으로 생각을 접근을 하면은 또 그거에 대한 또 효율성이 또 엄청 낮은 그런 부분이 점에서 있어서 보면 좀 프리버든이 굉장히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네, 그런 그런 거 보면. 접근 방식의 차이이고 또 그거를 사실상 제가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 그걸 사용했을 때 그 이질감을 극복하기가 좀 맞아요. 힘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영상에 전혀 알아챌 수 없을 만큼 녹아들게 표현을 하시니까 되게 굉장히 저도 그 리스펙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좀 싫은 게 뭐냐면 우리 가장 한 그 줌인 트랜지션 있잖아요. 줌아웃 트랜지션. 그게 플러그인을 쓰게 되면 요새는 플러그인에서도 그게 조절이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보진 못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 보면 플러그인들은 그냥 정중앙을 잡아서 줌인을 한다던가 줌아웃을 해서 이제 다른 이제 클립으로 넘기는데 이제 제가 애플에서 만지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정중앙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가지고 제가 이제 뭐 줌인 아웃을 하겠다 그러면 사람이 무조건 정중앙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제 빨려들어가는 그 느낌이 이제 저는 이쪽에 맞춘다던가 이런 게 가능은 한데 이제 이런 기성품들은 무조건 정중앙으로만 이렇게 바뀌니까 그런 게 싫어서 이제 만들긴 해요. 요즘에는 이제 가운데 타겟을 가고자 하는 곳에서 옮겨주면 이제 글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쉽게 안 돼 있었죠. 그랬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중앙으로만 갔으니까. 그래서 저는 프리버드 형님이 기존에 사용하셨던 플러그인을 바탕으로 뭐 추천이라거나 그거의 사용법에 대한 좀 튜토리얼 영상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은 그거 이제 만들 생각은 또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유용한 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만든다고 약속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시죠. 약속은 네. 이거 만들긴 할 거예요. 만들 계획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뭐 다른 거 하느라고 좀 바빠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플러그인 소개 영상과 설명? 뭐 배포도 해주시나요? 유료인데 어떻게 근데 팝컷이잖아요. 팝컷의 단점이 귀속되는 거 아니에요? 2개까지 가능하죠. 근데 우선은 2개까지. 자기 계정한테 귀속되는 거다 그렇죠. 보니까 네, 프리미어나 이런 다른 것들은 좀 줄 수도 있긴 한데 지금 귀속이 되다 보니까 그거 좀 단점이네요. 그렇죠. 근데 저도 원래 예전에는 무료만 찾아보던 시절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 아시잖아요. 저는 불법 쪽을 아예 손도 안 대요. 그게 이 준법 정신이 강하고 막 그래서 절대 아닙니다. 나는 내 컴퓨터에 그런 이상한 경로들을 통해서 그 파일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심이 가는 거야. 맞아. 그런 경로를 통해서 온 게 나의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맥 이런 거 사면 비싸잖아요. 한 번 사놓은 거 망가지거나 그러면은 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조금 비싸도 구매를 다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안 아깝더라고. 유료로 구매를 해도 언젠가는 쓰였고 계속 회사에서도 그걸 유료로 제가 유튜브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사에서도 사용하게 됐고 그리고 갖고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사용한 거랑 제가 시네마틱 영상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랑 이거를 섞어서도 사용을 하면은 또 되고 뭐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준법 정신을 따릅니다. 전 옛날부터 그 암흑의 경로를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노선을 걷지도 않고. 우리 약간 눈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근데 갑자기 저는 불법 보이가 된 느낌. 저도 준법 지킵니다. 진짜 제 말씀 드렸었죠. 저는 MS 도스를 돈 주고 산 사람. 그건 좀 레전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이가 유추가 되는구나. 우리 뭐 다 비슷한 나이. 형님은 그 영재여가지고 4살 때부터 MS 도스 하시고 그러셨죠. 저는 하여튼 MS 도스를 돈 주고 샀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
그걸 왜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샀는지. 와, 사실 그때는 그런 저작권 의식도 되게 희미해서 그렇죠. 이지. MS 도스 정도는 불법으로 쓰는 게 사실상 좀 아니 근데 불리했던 그때 당시는 그런 불법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 그냥 개념도 복사해서 그냥 나눠 쓰는 그냥 개념이었지. 복사해서 쓰는 게 전체적인 스탠다드였지. 그거를 맞아, 정품으로 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그게 좀 더 논란이 아직도 있는데. 기억해요. 한 30만 원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93년 같아요. 와 진짜 옛날에. 2년? 3년? CD롬도 없던 시절. 나이가 유치가 CD롬이 근데 뭐예요? 하긴 요새 별 차이도 안 나잖아요. CD롬이 뭐지? 없었나? 라트 때? 아 있었는데 있지. 모르는 아 모른 척하는구나. 어린 척. 네. 저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영상을 해오는 기간이 지나다 보니 2023년이잖아요 지금. 2023년이 왔을 때 이제 이 시기에 본인의 그런 영상 화두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상을 만든다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들. 릴리프 형님부터. 생각 좀 하게 프리버드. 아, 좋습니다. 저도 이번에 좀 생각 좀 하게 라트님이 갑자기 치고 들어오니까 이거 뭐, 갑자기 치고 좀 묘미가 있죠. 먼저 hen설수설도 네. 하고. 저의 이제 2023년 영상의 관심사항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이 과정을 거쳤을 것 같아요. 화려한 영상, 트랜지션 등등. 그거에 대한 영상미가 주는 또 충격이 되게 크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좀 영상을 시작한 동기이기도 한데 올해부터는 좀 그리고 또 제가 그 이외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스토리와 연출. 뭐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데 그렇죠. 올해부터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영상의 색감이나 질감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은 영상을 봤을 때 좀 더 많이 관심을 받는 영상이 예쁜 화면에 좋은 질감이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 색보정 같은 경우도 이제 나름 한다고는 했지만 아까 프리버드 형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정석적인 기본기를 밟아가면서 한 게 아니라 저도 저의 감에 의존해서 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좀 더 그런 프로페셔널한 느낌의 화면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는 그게 유행은 솔직히 돌고 돈다라잖아요. 예. 네, 돌고 도는 하는데 저도 첫 입문할 때는 이제 트랜지션, 화려한 트랜지션, 네, 거기에 이제 현혹이 돼가지고 엄청 썼어요. 네, 엄청 썼고 막 진짜 이 영상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볼 때 영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영상을 예를 들어서 뭐 놀러 가는 영상이다. 그러면 뭐 어떤 뭐 광경이라던가 뭐 이런 뭐 먹거리라던가 이런 게 주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뭐 각인이 돼야 되는데 어떤 영상 보면 너무 트랜지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게 영상인지 아니면 나 편집 잘해 이거 자랑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의 영상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도 초창기에는 이제 트랜지션을 많이 썼고 지금은 이제 거의 컷 바이 컷이에요. 그런 걸 더 좋아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아까 일전에 방금 얘기하신 색 보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컷 바이 컷인데 이제 색 보정으로 하여금 이제 분위기라던가 이런 걸 좀 보는 이로 하게끔 좀 각인시켜주고 싶은. 말씀 듣고 생각난 건데 그 컷 바이 컷.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화려하게 하셨던 분들도 제가 느끼기엔 요즘은 이제 다 컷 바이 컷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결국에는 느낌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오더라고요. 다 이제 무난하게 이제 컷 바이 컷으로 촬영은 하지만 이제 그 느낌을 확실하게 좀 전달할 수 있는 또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은 다시 돌아가시는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가려면은 사람은 실증의 동물. 네. 이 익숙해짐에 이제 실증을 내는 동물이라서 맞아. 지금은 이게 맞다고 이제 하지만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본인한테 이제 질려버린 날이 와요. 본인이 본인한테 질리는 게 큰 그쵸. 것 같아요. 근데 색보정 위주로 가서 컷 바이 컷으로 가는 거는 트랜지션을 하고 뭘 하고 하다가 결국 돌아오는 거는 맞아. 그것도 맞는데 예. 거기서도 한 번은 그게 올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이라기보다는 컷 바이 컷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렇게 원점을 오게 되면은 예. 진짜 중요한 게 이래서 파트마다 왜 중요하냐. 미술, 그렇죠. 미술. 조명, 네. 컷 바이 컷이지만 이 색감을 이쁘게 내기 위해서 조명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미술 그런 걸 더 꾸며서 의미를 더 네. 제가 저기에 저 꽃을 왜 넣었는지랑 아무도 모르지만 그냥 혼자서 의미를 두더라도
그렇게 뭔가 미장센이나 이런 거를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냥 무조건 다시 돌아와서 컷 바이 컷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 한 바퀴 그런 거 돌아서. 같아요. 좀 공감은 하는 게 네. 다 막 이런 식이 있었을 거예요. 우선은 카메라로 찍고 뭐 트랜지션을 하든 사람들을 좀 현혹시키게 하려는 그런 욕심들이 다 조금씩은 있잖아요. 네. 다 한 번쯤은 겪으셨을 텐데 저도 이걸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조명이라던가 맞아요. 예, 요런 거 그러니까 우리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막 이게 이제 메이크업이라던가 메이크업 중에 진짜 요런 거에 더 이제 지금은 더 관심이 많이 가요. 맞아. 예. 맞아요. 저도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냥 여기에 다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예. 미술, 조명 등등 예전에는 카메라만 들고 뭔가를 해결을 보려고 했었다면 이제 그 이외에 부가적인 것들에 눈을 뜨게 되니까 진짜 종합예술이니까. 예, 그런 환경이 이제 갖춰지지 않으면은 사실상 렉을 누르기 싫은 맞아.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맞아. 옛날에는 그냥 무턱대고 조명이 있든 없던 카메라로 어떻게든 좀 예쁘게 찍어보려고 쇼부를 봤던 때가 있었다면은 쇼부요? 승부를 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런 방금 말씀하신 환경의 중요성이 네. 2023년에 이 말을 하고 싶었네요. 장정리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주변부의 미술을 신경을 이제 쓰게 된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들은 이제 한 바퀴를 어느 방향으로 돌든 간에 어쨌든 한 바퀴는 다 돌고 온 거예요. 다시 이것도 해보고 유행 따라서도 해보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그 유행 뭐 빠른 트렌디한 그걸 막 따라가다가도 맞아. 다시 돌아와서 약간은 성숙해졌다고 그래야 되나 느낌을 그런 사람으로 따지면 예. 그러니까 실력이 성숙해졌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사람으로 봤을 때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알바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성숙해지는 네. 군대 갔다가 전역하고 돌아왔을 때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런 느낌처럼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바라보는 게 이제는 한 단계 더 멀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술이나 이런 거를 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비유를 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 중에 박효신이 있는데 처음에 한창 그때 이제 소몰이 열풍이 불던 때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되게 과하게 들리시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저는 또 그게 되게 좋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다 이제 한 바퀴 테크닉적인 완성을 돌고 맞아. 담백하게 왔는데 이게 완성형 담백함이거든요. 지금 정말 끝판왕 같은 느낌. 좀 그런 맞아. 구조의 순환이 아닐까. SG 워너비의 그분 김진호 네. 그분도 소몰을 참고 그때 주변에서 하도 그 유행이니까 강조를 해서 네.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결국엔 본인 목소리를 나중에 네. 와서 돌아오지만 이제 한 단계 성숙되고 성숙돼 업그레이드되고 완성형으로 돌아오는 나도 그런 좀 거- 성숙을 해야 되는데 안 되네. 많이 지금 성숙을 지금 몇 번 하셨잖아요 지금. 네. 지금 영상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또 요새. 하긴 해야 그거는 되는데. 편집이 밀려서 그런가? 반항할 사람이 아까 없네. 사춘기 여성이 막 혼냈잖아요. 맞네. 이놈 나중에- 새끼야 이놈 새끼야. 나중에 촬영 끝내고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동시에 인사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형님이 그 센터에서 이거 하고 형님은 이 손으로 내밀고 저는 이 손으로 내밀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할게요 저희가. 다 되겠죠? 됩니다. 예. 무슨 어벤져스? 응.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형님이 여러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다 떼창으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Oh, I'm just a broken man trying to live with an open hand, find a better way.